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슈퍼볼 이제 일주일 뒤에 열리죠. 올해 슈퍼볼도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그런다. 보통 하프타임 쇼 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슈퍼볼 인터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력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팍스뉴스 보수 진행자인 빌 오라일리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빌 오라일리는 본인을 이제 그 인디펜던트 트래디셔널리스트라고 부르죠. 전통주의자, 보수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전통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인터뷰 피하지 않았어요. 오바마가. 사실 빌 오라일리 그러면은 트럼프 이전의 트럼프가 바로 빌 오라일리였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자, 그리고 슈퍼볼은 이렇게 뭐 CBS, MBC, ABC 그리고 팍스 뉴스 이렇게 4개의 공중파 방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경기를 열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쇼 때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CBS에서 하는데 바이든이 인터뷰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작년에는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팍스에서 이제 팍스가 슈퍼볼을 중계했거든요. 인터뷰 하겠다. 근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안 피했는데 그 인터뷰 때 나름 잘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오라일리한테 안 되죠. 말빨에서 안 됐습니다. 제가 기사 썼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팍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중도 성향의 브렛 베어하고 샤넌 브림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하겠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팍스 뉴스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오바마는 인터뷰를 그래도 몇 번 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민주당 대선 후보 때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에 오바마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힐러리도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도표 보수표 잡으려고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 오라일리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화 충격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문화 충격 시즌 2 5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2011년에 썼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있었을 때 오바마하고 오라일리, 버락 오바마하고 빌 오라일리의 슈퍼 인터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헤일 메리라는 고정 칼럼을 제가 썼는데 자, 이렇게 쫙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인의 스포츠 대축제 제45회 슈퍼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만큼이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 바로 팍스 뉴스의 간판 프로 오라일리 팩터. 오라일리 팩터가 이제 계속 시청률 1위를 했죠. 오라일리 팩터 진행자인 빌 오라일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다. 네. 이때 거의 빌 오라일리 아는 사람이 한국 한인 언론인 중에 거의 없었어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언론인들 중에서. 자, 경기 전 팍스 TV를 통해 중계되는데 이제 오라일리가 촌철살인의 대가로 꼽힌다. 또 오라일리의 특징은 방송 중 화를 잘 낸다는 것. 정치인이 말 돌리는 것을 한순간도 못 참는다. 오라일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준비된 대사를 중얼거린 듯 싶으면 가차없이 말을 끊는다. 이때가 이제 토론했던 모습이에요. 인터뷰했던 모습.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준비된 대사를 중얼거리는 듯 싶으면 가차없이 말을 끊는다. 자신의 프로에 아예 No Spin Zone이라는 애칭까지 붙였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금지 구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라일리 프로그램은 1996년에 출범해서 종전 케이블 뉴스에서 철옹성과 같은 존재였던 CNN의 레리 킹을 순식간에 꼬꾸라뜨렸다. 맞습니다. 레리 킹이 이제 시청률 1위 하다가 완전히 날아갔죠. 빌 오라일리한테. 거의 한 방에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레벨이 다르죠. 오라일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레리 킹보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이렇게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CBS 출신 기자죠. 그리고 ABC에서 인사이드 에디션, 인포테인먼트 매거진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갔다가 이제 팍스 뉴스로 돌아왔죠. 빌 오라일리가.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빌 오라일리에 대해서. 빌 오라일리인데 이제 저랑도 한번 토론해가지고 싸웠어요. 오라일리가 이제 라디오 팩터를 진행했었을 때 제가 전화 한번 해가지고 토론했는데 제가 그때 이겼어요, 솔직히. 힙합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에미넴의 이제 8마일, 8마일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에미넴을 비판하고 랩을 굉장히 비하하고 그랬습니다. 오라일리가. 이제 전화로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당신은 그때 이제 당시에 소프라노스가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제가 아마 2002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기자 생활할 때. 2000 제가 벌써 이제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소프라노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소프라노스 많이 좋아하지 않느냐? 거기도 F자 용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미넴. 그래서 그때 루더크리스라는 래퍼 보이콧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루더크리스라는 흑인 래퍼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제 방송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샤넌 샤프 게스트로 나왔던 게 이제 캣 윌리엄스인데 캣 윌리엄스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거기서 제가 또 얘기를 했었죠. 루더크리스가 펩시 광고하는 거를 막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질 래퍼라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루더크리스에 대해서. 그래서 8마일 개봉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이해 안 누가 이런 영화를 보느냐 막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저는 이제 그때 에미넴 음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에미넴을 좋아하는 거나 소프라노스 좋아하는 거나 당신이 소프라노스 좋아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 순간에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굉장히 토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때도 막 그런 클럽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예. 또 정치 얘기하려고 그런 클럽에 가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무튼 빌 오라일리는 어쨌든 대단한 그런 언론인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대한 언론을 이끈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타임지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막 탑 10에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도 했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 러시 림바, 뭐 빌 오라일리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림바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이제 현재 110개월 연속 케이블 뉴스 시청률 1위다. 이때가 이제 2011년인데 2017년, 2018년까지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오라일리 팩터를. 근데 이제 그 오라일리가 그런 성희롱 성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예. 조지 소로스가 쫓아낸 거예요. 솔직히 보이콧 운동 이끌어가지고. 자, 보면 이제 전통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그는 하버드 출신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어 반 엘리트 성향을 지녔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날 인터뷰가 흥미를 모으는 이유는 오라일리가 말 잘하기로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을 진땀 흘리게 한 유일한 인터뷰어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 인터뷰가 흥미를 모으는 이유는 오라일리가 말 잘하기로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을 진땀 흘리게 한 유일한 인터뷰이기 때문이다. 2008년에 오바마는 주변에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라일리의 노 스핀 존에 들어선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그래서 경선에서 이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팍스뉴스와 인터뷰한 것은 그때 그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팍스뉴스가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피하죠. 뭐 당시에는 이제 유일한 보수 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팍스뉴스가 지금은 뭐 뉴스맥스도 있고 OAN도 있지만. 근데 오바마 역시 팍스뉴스가 보수 언론의 선두주자라며 넌더리를 냈지만 팍스뉴스의 중립 시청자도 상당해서 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험을 단행했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보수 중도층 끌어안았습니다. 오바마가 어쨌든 그때. 그리고 오라일리 쇼에 나갔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밋 롬니는 안 나왔습니다. 오라일리 팩터에 까다로운 질문 받을까봐. 그러니까 칭찬할 건 해야 돼요. 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칭찬할 건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제 오바마 하나 인정할 건 글을 잘 써요. 예, 굉장히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물론 이 책을 이 사람이 안 썼다. 뭐 Dreams of My Father 그 책을 실제로 쓴 사람이 뭐 빌 에어스다. 국내 테러리스트죠. 빌 에어스가 썼다. 빌 에어스도 그 책 내가 써서 이렇게 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쪽후냐? 농담을 해도 왜 그런 쪽 농담을 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문체가 그 Dreams of My Father하고 그다음에 Audacity, The Audacity of Hope하고 너무 이렇게 문체가 차이가 크다.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예. 마치 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할 정도로 이렇게 문체가 좀 많이 조금 달라요. 예. 저는 이제 Dreams of My Father 읽으면서 은근히 그때는 오바마가 조금 그 중도 내지 중도 성향에다가 보수적인 모습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리고 좀 시체말로 깡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때 이 인터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어요. 예. 슈퍼볼 인터뷰도 그렇고 2008년 때 인터뷰도 그렇고 제가 이제 프로풋볼 NFL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인터뷰를 더 기대 있게 봤습니다. 예.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오바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팍스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 때 케이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ABC, NBC, CBS 시청률을 압도하는 그런 유례없는 기록을 세워서 오바마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오라일리는 까다로운 질문으로 거침없이 오바마를 공격했습니다. 오라일리가. 예. 뭐 옛날에는 뭐 엄청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 게스트 오면은 뭐 망신도 주고 너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인터뷰한 사람이죠. 아마 오라일리가 그 전투적으로 인터뷰 그 하는 그게 이제 전매 특허처럼 된 거죠. 오라일리가.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거의 정기적으로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었던 거죠. 보는 사람은. 그전에 이제 버니 프랭크하고 인터뷰할 때는 너 때문에 미국 경제 망했다 막 그러면서 그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때 예,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자, 이제 오라일리가 이거 아마 영상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바마 그때 이제 오라일리가 어떻게 오바마를 잡았냐면은 그때 이걸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부시의 surge, 이락 surge를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surge를 말하는 거는 이제 조지 W 부시가 그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라크전 파병 미군 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완강히 반대했어요. 오바마가. 근데 엄청난 그 성공을 거뒀어요. surge는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라일리가 막 몰아쳤죠. 당신 대통령이었다면 완전히 망했을 케이스다. surge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라크에서.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바마가 얼버무리다가 그 말 잘하는 오바마가 얼버무리다가 surge는 상상 이상의 대성공이었다. It was a success beyond our wildest dream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상상 이상의 대성공이라고. 그러면서 부시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오바마가. 그래서 당시 그 언론 평론가 또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버나드 골드버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언론 매체를 그 어느 매체가 올바르게 이렇게 보도하느냐. 제가 볼 땐 매체보다는 언론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냐. 예. 버나드 골드버그도 CBS 출신 기자입니다. 역시 한 획을 걷죠. 그분도. 예. 바이어스라는 책 추천드려요. 예, 바이어스라는 책을 내가지고 미국의 언론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특히 이제 방송국 뭐 뉴욕타임스 뭐 이런 언론들이 얼마나 이제 좌성향인지를 폭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그런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골드버그 그분도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이건.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가 그냥 밋밋한 민주당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골수 민주당원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버나드 골드버그. 네, 이분입니다. 버나드 골드버그. HBO에서 이제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했고, 네. 되게 훌륭해요. 예, 이분도. 예. 폴리티코에서는 이제 당시 sparse affabl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뭐 폴리티코가 진보 언론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편드는 거고 오바마를. 제가 그리고 2007년에는 예, 제가 이제 칼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2007년에는 제가 이제 이메일을 몇 번 보냈는데 그때마다 읽어줬어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오라일리가 이메일 화답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이 미국의 큰 힘이 됐다고. 예, 그러면서 한국인들한테 고마움을 표했었어요. 빌 오라일리가. 양석 원 from Seoul, South Korea 그렇게 딱 이메일을 첫 번째 이메일로 그때 읽었는데 그 오바마가 재선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인터뷰했어요. 아마 그래서 총 3-4번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라일리하고 오바마가 다 재밌었어요. 예, 다 볼만했고 내용도 알찼고 오라일리가 그렇게 칭찬했죠. 오바마가 2008년에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오바마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잘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에서 이렇게 글을 매조지했어요. 공중파 3사는 물론 MSNBC, 뉴욕타임스 등 이른바 친오바마 미디어가 판치는 와중에 오바마가 실로 오랜만에 반대 언론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인터뷰는 슈퍼볼 못지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오라일리도 오바마와의 곧 있을 만남을 다름 아닌 슈퍼볼에 비유하면서 경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와 나 사이의 공격과 수비가 오갈 것이다. 연달아서 연거푸 오갈 것이다. 그러면서 개봉 박두를 알렸는데, 근데 조 바이든은 그냥 기자들 질문이 무서운가 봅니다. 예. 아이스크림 질문. 아이스크림 뭐 먹으세요? 어떤 아이스크림 시키셨나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인가? 그래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시켰다고 바이든이 대답을 했죠. 그리고 원용석의 원용석의 진실 정치 이렇게 그 검색어로 제 이름을 치시든지 원용석 이렇게 치시든지 아니면 원용석의 진실 정치 치시면은 제 방송을 놓치지 않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못 보시는 분이 많대요. 이게 안 뜨고 제가 왜냐면 유튜브로부터 섀도우 배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이름을 매일마다 이렇게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꼭 진실 정치 안 치고 제 이름만 쳐도 원용석만 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들을. 저도 이제 유튜브 볼 때 그냥 이름을 쳐서 들어가요. 왜냐면 섀도우 밴 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럼블도 더 뜨는 거기도 하지만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빌 오라일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빌 오라일리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정치 꿈을 갖게 만든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과거 책들 보면은 오라일리 팩트를 잘 챙겨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설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라일리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때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렇게 출마하는 걸 보고 저렇게 되면은 팍스뉴스 농객들도 이렇게 대통령으로 출마하거나 어디 출마해도 선출되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라일리 정치 꿈은 제가 볼 때 물론 그 전이죠. 트럼프의 정치 스승이라는 스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입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저 스톤이라는 전략가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케이블 뉴스 채널 팍스 뉴스의 그 오라일리 팩터를 이렇게 자주 시청하면서 정치 꿈을 조금씩 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라일리 인터뷰는 항상 이렇게 그 팍스 뉴스에서 이미 나갔지만 오라일리가 근데 인터뷰 꼬박꼬박 해주고 오라일리한테 책도 트럼프에 대한 책을 한번 이렇게 냈죠. 몇 년 전에 오라일리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30년 지기 친구라고 그래요. 지금은 양키스 경기도 같이 보러 갔었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히스토리 트럼프가 낙선한 이후 대통령 선거 낙선한 이후에 빌 오라일리하고 히스토리 투어를 한번 같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라일리가 아니었으면은 트럼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 오라일리. 자, 또 한 명의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 출마하게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성 보수 논객 앤 컬터인데 앤 컬터 굉장히 말 세게 하죠. 말 세게 하고 여자들은 투표권 없어야 된다. 굉장히 세요. 극우죠, 진짜 이분이야말로. 예. 그 불법 체류자가 그 당시 10년 전에 그 당시 1,300만에서 3,500만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남쪽 국경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때 장병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책을 보고서 그때 출마한 거예요. 2015년에 책이 나왔었거든요. 앤 컬터 베스트셀러 책이.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트럼프 유세장에도 이렇게 가서 지원 유세 기조연설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나름 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측근들 보면 이게 다 적이 되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왜 그러지? 트럼프한테 잘못이 있나? 아니면 그 측근들한테 잘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트럼프가 잘못이 많은지 아니면 측근들 잘못이 많은지. 왜냐하면 미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적이 되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미국 정치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못 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적이 되는 거나 뭐 진짜 루디 줄리아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정도 빼고는 다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뭐 렉스 틸러슨도 서로 뭐 IQ가 누가 더 낫나니 뭐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기도 했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하고도 틀어졌고 완전 바보 뭐 멍청이라고 그라는 표현까지 했죠. 그리고 마이클 플린은 뭐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은 꼭 중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또 해고를 했었고 물론 마이클 플린하고는 이제 다시 관계가 좋아져서 다행인데 저는 왜냐하면 마이클 플린을 굉장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바마는 마이클 플린만큼은 절대 고용하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조언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그냥 기득권에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후원금에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죠. 예, 자기 후원금을 갖고 자기가 뛰었기 때문에 자기 돈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해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후원금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후원금이 없으면은 차에서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돈 많은 정의로운 사람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도 저는 그렇다고 올바른 정치 그 정책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사람도 개인 인성이 안 좋네 뭐네. 트럼프도 예전에 그 여론조사 자기가 나온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뭐 경제 정책 제일 잘 펼칠 거다. 뭐 외교, 그다음에 안보 다 이렇게 1위 했었거든요. 그때 후보가 16명 있었는데 근데 인성에서는 그때 이제 꼴찌 했었어요, 트럼프가. 근데 그거 그러면서 뭐 막 이제 트럼프가 나 알고 보면 그렇게 인성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예. 좀 재밌었어요, 그냥. 웃기다는 게 인성이 나빠서 웃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선행도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통해서 잘 안 나오죠. 옛날엔 나왔는데. 예. 자, 근데 이제 앤 콜털도 이제 안티 트럼프가 됐어요. 틀어졌어요. 왜냐면 국경을 못 지켰다. 첫 번째 임기 때. 그래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앤 콜털가. 이제는 심지어 트럼프의 죽음을 원한다고 그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Ann Coulter posts disgusting tweet seemingly supporting President Trump's death. 그래서 트럼프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여기 대해서 Trump fans respond on social media.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앤 콜터를 시체말로 막 갔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앤 콜터하고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파니까 우파 진영이라고 다 트럼프 좋아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뭐 네버 트럼프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론 데산티스, 니키 헤일리 지지 많이 했죠. 어쨌든 이 Stand Up for Truth, 아이디 Stand Up for Truth가 트윗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X에 Ann Coulter has been right about Trump in the past. 앤 콜터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 과거에 정확히 잘 파악을 했다. I love to hear what he needs to do in her opinion to help us take America back. 이 사람이 안티 트럼프는 아니네. 읽어보니까. 예. 트럼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앤 콜터 그녀의 오피니언이 듣고 싶다. 근데 maybe 그다 그냥 그냥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에 없어야 도움이 된다는 식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X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맥카우치라는 분은 이제 what a vile POSUR. POS는 건 piece of shit이죠. piece of shit. 쓰레기 조각.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쓰레기라고 하면 되죠. 의역해서. 이게 좀 센데요. 에릭 마테니가 뭐라고 썼냐면은 lots of regret I would imagine. 너 지금 인생에서 후회하고 있죠? husband, kids and grandkids. 만약에 결혼했다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혼자 손주들도 있었을 텐데 the life that could have been. 그런 인생을 수 있었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sad lonely woman you are. 너는 외로운 슬픈 비극의 뭐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네요. 빈스 랭맨이라는 사람은 now I know why you've never been married or had kids. 나 이제 알겠다. 네가 왜 결혼 안 하고 애들 없는지. You are truly a vile human being. 너는 정말 아주 쓰레기 같은 안 좋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앤 컬터가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는 그 팟캐스트 1단계 팟캐스트 쇼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안티 트럼프 발언들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 PBD 패트릭 벳 데이비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앤 컬터 그러면 예전에 빌 마her 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빌 마her가 옛날에 Political Incorrect라는 쇼를 진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때는 이제 특히 그 보수 쪽 사람들 많이 이렇게 데려왔었어요 게스트로. 리얼타임에도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만 HBO에서 이제 빌 마her를 통해 쇼를 통해서 이렇게 뜬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앤 컬터고 또 한 명이 있다면은 켈리 앤 커너웨이가 있습니다. 켈리 앤 커너웨이가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TV 출연했던 첫 번째 방송이 아마 빌 마her 그 Political Incorrect 아마 옛날에는 그 ABC에서 픽업하기 전에 그 Comedy Central에서 이제 방송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 마her 쇼 출연했던 그 초기에 그 인물들이 이렇게 막 확 이렇게 그 성장한 걸 보면은 저도 그냥 이렇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빌 마her 쇼를 직접 그 CBS 스튜디오 가가지고 3번인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Politically Incorrect 진행할 때 아마 2000년, 2001년 그때 갔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 근데 켈리 앤 커너웨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부통령 후보로 그 유색인종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 크리스티 노엄이 좋다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인데 그 사람의 종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걸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성표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여성표를 더 늘리려면은 여성 부통령 후보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을 뽑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크리스티 노엄은 트럼프한테 나름 로열했고 제가 이제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거는 락다운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그 용기에 점수를 줍니다. 예. 그리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그 아우라가 있고 이 리더의 모습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더 뛰어난 것 같고요. 트럼프는 그래서 어쨌든 토론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바이든하고 맞붙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대답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토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슈퍼볼 인터뷰를 2년 연속 안 한 거 보면 작년에도 제가 볼 땐 인지력의 문제가 벌써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보좌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국정 운영도 바이든은 전혀 운영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보좌진들이 다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도하는 것 같고 토론도 그래서 저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바이든한테 다행히.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토론을 한 번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올해 만약에 이거 피하면은 정말 바이든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긴다는 게. 그러니까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쉽게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게 트럼프는 유세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뭐 그 대선일 마지막 날에도 하루 앞두고 뭐 5개 주, 6개 주인가 뭐 이렇게 유세장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바이든은 지하실에서 그냥 숨고 있었거든요. 캠페인 한 걸 못 봤어요. 유세도 제대로 이렇게 막 30분 이상 연설하는 걸 못 봤어요. 바이든은. 애써 막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들 정도로. 안 했으니까. 지하실에 꽁꽁 숨어가지고 그게 캠페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이렇게 게으르게 했는데도 당선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죠,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노력한 사람들한테 더 점수를 주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이 가장 약한 게 국경입니다, 국경. 근데 남쪽 국경에서 지금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중국인들이. 예,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 뉴스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이상하게 여기 많이 넘어오고 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남미 쪽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왔는데 중남미.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온다 그래요. 예, 불체자들이.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라너 맥다니얼이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파 진영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풀뿌리 쪽, 아웃사이더 쪽, 그리고 트럼프 지지 진영이 그걸 원하고 있죠. 기득권 쪽에서는 라너 맥다니얼 좋아해요. 그러니까 밋 롬니가 라너 맥다니얼한테 삼촌인 거죠. 예.
트럼프가 월요일에 오늘 그러니까 그 라나 맥다니엘하고 만났는데 이제 곧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 변화를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제안을 할 거래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선거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동안에. 메인스트림에서는 그걸 다 이제 증거를 트럼프 탓하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께도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돈 관리를 잘 못했어요. 지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전히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쪽 뭐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ABC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할 때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빌 클린턴 밑에서 일했었죠.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이렇게 ABC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인이라고 보긴 힘들죠. 뭐 프로파간다 뭐 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ABC하고 인터뷰에서 그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이고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 JD 밴스하고 인터뷰하다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적이 좋게 얘기하고 당연하죠. 뭐 같은 공화당이니까.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니까 그냥 인터뷰를 중간에 서둘러 그냥 끝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좀 불안불안하다. 인지력 문제 있고 도저히 대선 후보로 상상하기 힘들다.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이 아닐 것 같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미셸 오바마 아니면 게빈 뉴섬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게빈 뉴섬이 정말 머리가 좋다면은 이번에 텀 쉬고 4년 뒤에 출마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게빈 뉴섬이 자기가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왜냐면 잘못 나가가지고 그냥 꺾일 수가 있거든요. 상승세가. 저는 이제 당연히 게빈 뉴섬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게빈 뉴섬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뉴섬이 나와도 상관없다. 뉴섬 누르는 거 쉽다. 트럼프는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뉴섬이 바이든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진영에서 볼 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말은 잘 하니까 뉴섬이. 바이든은 지금 그게 안 되죠. 문장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뭐 인지력이나 정책 이런 거 볼 때 제니 베스 마틴 칼럼니스트가 조 바이든 is the worst. 조 바이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ever. worst president ever. 점을 중간에 찍을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든이 역대 최악이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근데 경제 지수 보면은 다 뭐 좋죠. 뭐 실업률도 뭐 역대급으로 낮고 뭐 주식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고 하는데 실업자들 지금 빅테크 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구글 특히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발표되는 거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이슈는 아직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코빈지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과도 지금 심상치 않다. 이거 뭔가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때는 그래도 북한하고 나름 잘 지냈죠. 미사일도 안 쏘고 물론 초반에는 이제 쐈지만 트럼프가 이제 진짜 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 한국 쪽에 SOS 쳐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갖고 2번 회담을 어쨌든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지 않느냐 어떤 그런 결의안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적하고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국의 리더하고 만나야지 대화를 해야지 뭐가 풀릴 거 아니에요. 대화도 안 하면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예 봉쇄하는 겁니다. 풀릴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면. 그리고 또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경합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또 여기서도 44대 39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뉴스인데 이제 그 락키 시리즈에서 이제 4편까지는 1, 2, 3, 4편까지 나왔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나왔었죠. 그냥 회상하는 장면. 카럴 웨더스, 예. 아폴로 역할을 맡았던 카럴 웨더스가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저는 락키 시리즈에서 이 사람도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예. 비록 락키의 상대 역가 엔타고니스트로 나오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